그래서 3년차가 아니어도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으시고 구미가 당기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그 전에 아마 하셨던 훈련 프로그램들이랑은 조금 느낌적인 느낌이 달릴 거예요.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농담이고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트레인 김강호입니다. 저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봐주시고,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이어서 한번 갈게요. 훈련을 짤 때 만약에 목적이 근비대라면 제일 중요한 건 볼륨이에요. 볼륨이 뭐예요? 볼륨업? 이런 볼륨이 아니라 세트입니다. 가슴은 몇 세트하고 등은 몇 세트하고 하체는 몇 세트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목적이 뭐일 때? 근비대일 때. 저번 영상에서 근비대 뭐라 그랬어요? 근육량 증가라 그랬죠? 그래서 목적이 근육량 증가일 때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세트 구성을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우선 개념이다? 내 회복력보다 훈련량이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감당도 못할 운동량은 해봤자 오히려 근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하니? 새끼야, 너 훈련 수용력이라는 걸 알아? 약간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제멋대로 짠 게 아니라 먼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을 믹스를 많이 했어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쭉 공부를 해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서적들과 조금 해외에서 유명한 코치들 막 연구를 해서 피트니스 인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니까 일반적으로 반응이 제일 좋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 거고요. 또 이런 외국 헬장 형들이 집약적으로 아티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야, 누가 그러는데, 아마 이지라텔 거를 많이 참고를 했을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복근은 일주일에 이만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승모근은 일주일에 요 정도 하는 게 효과가 좋대. 야, 가슴 근육은 이 정도만 해도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이 정도 넘어가면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대. 이런 것들을 부위별로 쫙 나열한 거예요. 어때요? 되게 신박한 표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식상한 개념입니다. 2016, 17, 18 이럴 때는 핫했다고,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는 구글에서 딱 치면 널리고 널렸어요. 쓰잘데기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 전략일 뿐이에요. 왜 초기 전략일 뿐이냐? 일단 변수가 너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광우는 가슴을 일주일에 20세트를 소화해낼 수 있는 애야. 근데 1주차에서 2주차에 넘어갈 때는 별일이 없었어. 그래서 20세트를 해도 다 회복을 할 수 있었어. 그러면 그만큼 몸이 20만큼 좋아졌겠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2주차 때 와이프랑 싸웠어. 부부싸움을 오지가 했네. 하루에 2탕씩 뛰었어요, 부부싸움을. 스트레스가 어떻게 돼요? 이빨 치고 올라간다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미용실 사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어졌죠? 그러면 야, 정신적인 거랑 신체적인 거는 따로따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브레인과 우리 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다 합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요. 너의 회복력은 이만큼 깎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원래는 20세트를 감당할 수 있는 애여도 2주차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내 피로도는 급격히 상승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력은 떨어지고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운동량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에 해당하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회복할 수 있으면 야,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막 억지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요 안에서 안전빵으로 놀게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음 주에 와이프랑 싸울지 안 싸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일 총 세트 수를 항상 파악을 하시는 훈련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제가 데이 1에는 20세트를 했어요. 데이 2에는 30세트를 하네. 데이 3에는 다시 20세트를 해요. 데이 4에는 35세트를 해요. 이걸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사이클 돈다고 가정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데이 1 20세트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프레쉬해. 딱 밥맛도 좋고 입맛도 돌고 담배 딱 먹으면 먹는 돌도 쑥쑥 빨아들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갑자기 업무하다가 막 이런 일도 없고 한 일상도 윤택해요. 그러면서 데이 2에 돌입하기 전에 훈련 동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한번 맞추기 해볼까? 그러고 딱 들어가죠. 30세트네. 내 회복력은 25세트밖에 안 되는 애라고 칩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날? 데이 2 했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반탈진이지 뭐. 막 이러고 나오는 거이지, 막. 샤워하는데 막 졸리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저기 사무실 의자 보면은 거기 기대서 자고 싶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데이 3 들어가기 전까지 회복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때 또 뭐도 따라올 것 같아요? 근육통도 오지게 따라올 거예요. 피로도 더 높아지거든요. 근육통 많으면. 그러면 데이 3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곤하죠. 아, 하긴 해야겠고. 그러면은 들어가요. 근데 20세트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약간 비몽사몽식으로 막 20세트 했어요. 그래 되면 20세트 하는 동안 끝날 때쯤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아져. 아씨, 오늘 더 할 수 있었나? 괜찮네. 어쨌든 오늘 정한 거니까 이만큼만 하자 하고 이제 데이 3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쉬어요. 그러고 나서 데이 4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날 빌빌거리면서 운동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은 어쨌든 피로도는 덜 깎아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또 회복도 했어요. 그러면 데이 4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쌩쌩하지. 내가 어저께 빌빌거린 거 만회한다 하고 아주 의욕만 이빨에 차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5세트네? 보편적인 기준보다 많죠, 지금. 그러면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35세트를 뽕을 뽑았어. 그러면 데이 1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제대로 하고 어떤 날은 말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대로 한 어떤 날에 해당하는 근육만 어떻게 될 거다? 잘 자랄 거다. 이래서 세트 수를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총량을 고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대상은 0에서 3년 차고요. 꼭 0에서 3년 차가 아니어도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들으시고 구미가 당기면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그 전에 아마 하셨던 훈련 프로그램들이랑은 조금 느낌적인 느낌이 달릴 거예요.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0에서 3년 차고요. 아까 목적 뭐라 그랬죠? 빵 키우는 거예요. 자, 목표 근육은 가슴이랑 등 중에서도 광배. 왜 이렇게 굳이 구분을 했냐? 등도 크게 근육이 두 무리로 나뉘죠. 어떤 애랑 어떤 애로 나뉘어요? 승모랑 광배랑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거죠. 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다 당기는 거 아니냐? 당기는 건데 광배를 타겟할 때 당겨야 되는 운동 종목 자세와 승모를 운동시키고자 할 때 당겨야 되는 운동 자세와 종목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목표 근육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가슴이랑 등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첫 주차에는 아까 제가 항상 1일 총 세트 수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항상 여기에 적힐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 고르죠? 오케이? 자, 어쨌든 첫 주차에는 총 다 합쳐봤더니 가슴이 15세트예요. 1일 평균은 1주차에는 총 25세트예요. 하루에 25세트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마 저것도 살펴보고 여기저기 관심 갖던 분들은 좀 적은 거 아닌가? 점진적 과부하, 그렇게 좋아하는 점진적 과부하 논리에 의해서라면 뭐가 늘어도 계속 점진적으로 부하가 늘어야 돼요. 이게 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무게에만 집착을 하지만 그 점진적 과부하는 뭘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훈련 볼륨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주, 2주, 3주 계속 갔다가 4주차 때부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맹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가 나타나냐? 일단 여기 보시면 데이 이렇게 적혀지는 옆에 A1, B1, C1, C2, D1, E1, F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주부터 3주차까지는 여기 특징 뭐 없어요? 1주부터 3주차까지는 여기에 이렇게 C에 1번, 2번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 그냥 A, B, C, D, E 이렇게 1번으로만 나간다고. 근데 4주차 때는 C1, C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익히 들었던 슈퍼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C1을 하고 쉬지 않고 다시 C2를 하고 1분 30초를 쉬었다가 다시 C1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해요? 여기 적혀있죠? 3세트를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알파벳에 숫자를 다르게 해서 묶어놨어요.
그 숫자가 다른 것 중에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4주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주차에 들어오니까 1일 평균 세트가 총 30세트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표현대로라면 여기서 시작한 게 이제 5주차 때문에 여기까지 찼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회복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가득하게 담아낸 다음에 그 후에 디로드를 들어갈지 뭐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제 정해드릴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만 배정해드리고 저번에처럼 막 디로드 방법을 배정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상 올라간 시점부터 데이 1부터 해서 쭉 따라서 하시고 5주차까지 다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가 5주차 끝날 시점에 디로드에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다시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몰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최상으로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 제가 추천하는 베스트 방법은 월, 화 하고 수는 휴식 하고 목, 금 하고 토, 일 휴식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만약에 스케줄이 정 안 된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훈련 프로그램 배정 받고 또는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개념 맞아요. 느낌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8, 9, 10 이거 한 번 더 뒤진다.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게 ERIR에 해당하는 운동 종목은 2개 남겨놓고 내리고 1은 1에 남기고 이런 식으로 구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연습해보는 거예요. 경험으로. 연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경험해보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0년차에 해당한다. 이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제 영상도 쭉 보신 다음에 그냥 계속 따라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럴 때가 2RIR이구나. 이럴 때가 1RIR이구나. 이런 것들이 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 블럭 정도, 한 블럭이라고 하면 1에서 5주차를 끝내고 디로드까지 딱 한 블럭을 하는 걸 한 블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걸 한 블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서부터 오케이 야 나 한 달 반 동안 예행 연습 끝났어 이제 다 뒤졌어 하고 두 번째 블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 템포라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템포는 뭐냐? 신장성 수축 구간이에요. 신장성 수축 구간에 해당하는 템포라는 거죠. 근육이 늘어나요 이거예요. 그러면 벤치프레스에서 목표 근육은 가슴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늘어나요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신장성 수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릴 때겠어 올릴 때겠어? 오케이. 내릴 때 그러면 몇 초를 쓰라는 거야? 2초. 하나 둘 오케이. 자 0이 나왔네. 0은 뭐지? 최대 신장성 구간이에요. 그러면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특성상 여기겠죠? 근육이 늘어나요 하는 게 최대로 늘어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요? 원래 가슴 근육은 여기까지 가야 더 늘어나. 근데 뭐 때문에 더 못 늘어나 이제? 바벨이 막으니까 못 늘어나.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종목에서는 목표 근육이 가슴 근육이지만 최대 신장 구간은 바가 가슴에 닿았을 때라고. 여기서 몇 초 멈추래요? 0초. 멈추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바로 얘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단축성 수축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요 라 그랬어요. 단축성 수축은 뭐예요?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면 내릴 때겠어요? 올릴 때겠어요? 올릴 때겠죠? 쥐어 짜지는 느낌이 나면 보통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축성 구간에서 몇 초 소비하래요? 1초 소비하래요. 그러면 왕 이렇게 밀으라는 소리예요? 쭉 밀으라는 소리예요? 쭉 밀으라는 소리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보면. 오케이? 그래서 1초를 소비를 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또 숫자가 하나 남았죠? 자 얘는 뭘 것 같아요? 최대 단축 구간. 최대 단축 구간에서 소비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벤치프레스라는 운동 특성에서 최대 단축 구간은 다 밀었을 때겠죠? 다 밀으면 여기서 몇 초 소비하래요? 0초. 여기서 놀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내리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2, 0, 1, 0 다 답 나왔네. 하나 둘 멈추지 마. 쭉 밀고 멈추지 마. 내리고 멈추지 마. 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쌤께서 시연하실 때 템포에 관련해서도 매번 설명을 해주실 거죠? 그쵸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른 훈련 프로그램들이랑 제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타겟 머슬이 명시가 돼요. 이거 시연 영상 하면서 누차 말할 건데, 어떤 운동 동작이라면 내가 특정 운동 동작은 반드시 목표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일단 첫 번째, 이 자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표를 삼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목표 근육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디다가 집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운동을 해요. 이게 무슨 뜻으로 확장이 되냐? 보통 우리가 운동 좀 해보셨던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마인드 머슬 커넥션. 우리 그거 줄여가지고 MMC라 그러거든요. 한국으로 번역해 돌려가지고 하면 마음 근육 연결 이렇게 나와요. 뭔가 좀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없어요. 내 마음과 정신과 근육을 연결시키는 걸 내가 지속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연습을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되게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아 뭐야 플라시보 같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MMC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근비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들한테 더 그렇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타겟 머슬 명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연 영상 보여드릴 때, 자 이건 타겟 머슬이 어디고요, 어디에 집중해서 들어갑니다 하시는 동안 그 부위에 굉장히 집중해서 훈련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타겟에 적혀있는 건 뭐지? 아 목표 근육이구나. 목표 근육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점점 목이 아파오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스마트 트레이닝 김광훈이었습니다.